인사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그 바뀐 제도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등재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그 등재 신청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세계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잘 설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김 본부장님께서는 그 모캡 그 아태지역 위원회 그 활동들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 이제 보존 관리 차원에 관련된 또 활동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또 이승철 팀장님께서는 그 아까 말미에 발표 말미에 그 MOW 3.0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동안 30년 동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사업이 사실은 이제 등재나 그 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사실은 좀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 왔었었는데, 그 요번에 이제 반다 팍슨 선생님께서 한국 오셨을 때 저도 이제 좀 만나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이 기록물에 담긴 이런 내용이나 의미, 이야기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활용 사업 쪽에도 조금 더 유네스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이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 가치, 의미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그 잘 알리면 좋을지, 그런 고민 과정에서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 유네스코 유산과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저 스스로 메타버스가 새로 나온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 발표를 준비했다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1935년도 그 라디오 타임즈라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 예전에 그 신문 우리 볼 때 그 TV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항상 그 매일매일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렇게 나왔고, 이 라디오 타임즈가 신문이 아니고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는 그 매체인데, 이게 35년 11월 15일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라디오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가을 저녁에 화롯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 전 세계 뉴스들도 들을 수 있고, 가보지 못했던 여러 나라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나 음악 이런 것들도 다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로서는 굉장히 뭐 너무나 당연한 그 기술들인데, 과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거의 혁명적 변화를 주었던 기술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의 라디오나 TV 매체 같은 출연은 우리의 이런 인식과 경험의 폭을 아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던 매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사람들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만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어떤 내용과 소비 방식에도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런 그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들 뭐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과거 TV, 라디오 외에도 지금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을 거의 매일매일 저희가 소비하면서 살고 있고, 또 이런 스마트폰 이 보급률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 대중문화의 어떤 그 소비 중심이 TV 방송, 라디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또 이 디지털 혁명 같은 경우는 이 문화 산업의 어떤 작동 방식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그 최초의 작곡가 타이틀을 받은 아이바라는 그 인공지능인데요. 이거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됐죠? 소리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요게 인공지능 아이바가 만든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거의 이게 사람이 작곡한 건지 AI가 작곡한 건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그 AI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게 크리스티 옥션하우스에서 5억 원에 팔린 작품인데요. 이게 앤디 워홀 작품보다도 이렇게 비싸게 팔린 AI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 변화 가운데 또 제가 이제 발표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메타버스, 하나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연결하거나 결합시켜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런 어떤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초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09년에 등재가 됐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인데요. 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이런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던 유대인의 그 일상생활을 이제 잘 일기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 다이어리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고객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영 씨는 구글에서 이게 그래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냥 화면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오큘러스라는 헤드셋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제 보게 되면 안네 프랑크가 살았던 공간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요. 그냥 단순히 이게 2D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오큘러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3D 환경에서 바로 눈앞에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안네 프랑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쫙 나와요.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2D로만 볼 수밖에 없어서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방문도 열어보고 비밀 통로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이런 현실에서의 일상을 가상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게임 프로그램이고,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닌텐도 프로그램인데, 모여봐의 동물의 숲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바이든 후보가 그때 당시에 선거 유서를 해서 이렇게 바이든과 해리슨 이름이 적혀져 있는 셔츠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 현실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Pretty hard to believe that this is not a 소리를 좀 같이 video 들을 of 수 있으면 Horseshoe 참 Bend 좋았을 in 텐데요. Arizona, isn't it? This is in 지금 fact 이것도 이 오큘러스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요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Yep, this is a virtual reality 돌도 experience. 던질 수도 You 있어요, can throw 이렇게. rocks off the 소리도 side 나요. of the cliff and watch them fall. 그래서 이게 그냥 way down. 2D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Fortunately, you 저걸 can't fall 안에 off.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하고 전혀 But 다른 느낌인데, This is freaking impressive. If you 이런 want to 정도의 travel the 느낌이 world, 난다는 것 정도만 then 저희가 you can do it in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AR은 어규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부터
Augmented reality is an enhanced version of the real 이거 같은 physical 경우는 world 현실, that is achieved 여러분들이 through the use 지금 of 여기 digital visual 그 우리들이 elements, 쓰고 있는 sound, or 공간에다가 other sensory 이 stimuli. 프로젝션을 There are 띄우는 many 거죠. augmented reality use 그래서 cases 지금 we'll see 보시게 in the 되면 future, like in 차를 education. 운전하면서도 그 Augmented reality has a 내비게이션을 number of 갖다가 따로 applications 스크린을 that can 따로 보지 improve the 않고 learning experience for 이렇게 students, 그 구글 especially for 글라스나 more 이런 그 visual-focused 디바이스를 learners. 통해서 실제로 One of the primary advantages of augmented reality is the 현실하고 ability 가상 for a student 그 to inspect a 3D hologram 정보들을 from 갖다가 many different 결합해서 angles. By 볼 수 moving around 있는 a virtual object or rotating it in 책상 위에 space, 책을 they can better examine 이렇게 and understand certain 그 AR concepts. 기술을 This alone 적용해서 can 이렇게 revolutionize 책에 learning 있는 in 내용을 topics like 실제로 biology, 한번 anatomy, 적용을 해보는 cosmology, geometry, and more. Augmented reality also enables students to benefit 그 from 인체 at-home 해부 프로그램 experimental 같은 것들도 learning. 실제로 Students 돌려볼 can 수 run 있는 scientific and mathematical 그런 simulations 다양한 in 3D 기능들을 space and view the results from 제공을 every 하고 angle.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기술들이 그냥 뭐 올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난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계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는 기술인데 현재도 이제 계속 그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의 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그 2019년 455억 달러 규모의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아마 한 2030년쯤 되면 1조 7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큘러스 같은 디바이스 그리고 또 그 네이버 제페토나 아까 로블록스나 모여라 그 동물의 그 숲 이런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산업. 그 다음에 이 모든 플랫폼과 이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통신 인프라 산업.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주된 그 구성 요소가 될 텐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주요 산업 요소가 작동을 하려면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산업 분야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때 여전히 그 대량의 컨텐츠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네스코 유산, 특히 이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방대한 양의 이 컨텐츠를 사실은 그 원천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개발하고 유네스코 유산 활용 그 사례들이 전혀 없지 않은데요. 지금 페루 마추픽추 유적지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그 마추픽추 유적지를 갖다가 가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툼브 오브 네페르타리라고 해가지고 네페르타리 여왕의 무덤을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정말 이게 실사를 잘 구현을 해놨는데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고 스톤헨지를 또 이렇게 VR 컨텐츠로 만들어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 황룡사 실감형 VR AR 컨텐츠를 제작을 해놓은 사례도 있고, 석굴암 또 이런 사례도 있고,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R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미디어 아트 쇼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 주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VR 기술이나 AR 기술의 조금 한계라고 하면 대체로 아까 그 석굴암 그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석굴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VR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석굴암 안에 들어가서 석굴암 안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부조들을 갖다가 직접 한번 이렇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그 보통 메타버스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사업, VR 콘텐츠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의 아주 정교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외에 그 실제로 유산에 얽혀 있는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나 이야기들을 충분히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은 단순히 이런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실감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입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특정 시간으로 우리가 가서 그 시대의 상황을 그냥 이렇게 TV로 보는 거하고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추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복합적인 좀 입체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들을 그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만든 컨텐츠가 지금 이겁니다. 그 디스커버리 투어 바이킹 에이지라고, 이거는 오늘 지금 음성이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컨텐츠의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메타버스 이런 컨텐츠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만든 컨텐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 바이킹 시대의 이런 내용들을 그 단순히 VR 상으로 이제 그 구현한 것은 아니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 컨텐츠를 짭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에 얽힌, 이 바이킹 시대의 역사에 얽힌 여러 다양한 그 역사 해석들을 다 다른 시각으로 조명을 합니다. 어느 한쪽의 그 내러티브만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바이킹 시대로 가서 본인이 그 바이킹 시대의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돼서 그 시대에 가서 뭐 그 리더로서 아니면 사회 그냥 일반 평민으로서 그 어떤 특정 사건을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단선적이지 않고 스토리 라인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본 그 역사학자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런 디테일들을 구현한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런 다양한 시각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The unique aspect of Discover Tour Viking 이 Age is 컨텐츠에서 that 저는 it's a 어떤 걸 role-playing 보냐면 game 이게 that 굉장히 has no 좋은 역사 conflict. 교육 It's really 자료로 meant for you 활용될 to 수 있겠다. immerse 충분히 yourself, to have 이 fun, 게임으로도 and at the 활용이 same 될 수 time 있겠지만 to learn about the 굉장히 era 좋은 역사 from the perspective 교과서, of the Vikings, 역사 but 교육 also 콘텐츠로도 from the 활용이 될 수 perspective of the 있겠다라는 Anglo-Saxons. 생각을 해봤습니다. Discovery Tour Viking Age 좀 is a 같이 richly layered 소리를 narrative 들으면서 experience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다시 이제 우리 기록유산으로 좀 돌아와서 그 우리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년의 역사 기록이죠. 거기에는 뭐 당시의 어떤 그 군사, 사회, 뭐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예술, 공예, 뭐 거의 모든 이런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컨텐츠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읽고 외우는 역사가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체험하는 역사 컨텐츠를 만드는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직 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동영상 컨텐츠를 이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ICDH와도 작년에 이제 협업을 해서 한 건을 한번 만들어봤고, 올해는 그 의궤를 소재로 해서 그 대사례 의궤, 종묘와 수복, 장황 이렇게 세 가지 이 서브 팀을 좀 골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께 이제 그 부탁을 드려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글로써 그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다시 조금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이렇게 좀 그 각색하는 작업들을 또 글을 또 잘 쓰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동영상 콘텐츠로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비디오 콘텐츠가 아니라 메타버스 상에서 이런 대사례 의궤를 갖다가 재현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대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신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던 그 행사였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이 1743년 윤 4월의 기록과 그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행사 전날 아주 기분 좋은 그 봄비가 내려가지고
왕도 신하도 아주 마음이 기꺼웠었던 그런 봄날에 화려했던 행사 모습을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고 또 실제로 내가 그 시대로 가서 활도 내가 한번 쏘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면 정말 입체적이고 실감나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저 제임스 그 해밀턴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D 인터넷보다 3D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점점점 더 이런 3D 환경에 적합한 컨텐츠가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소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